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파트너 주식와이프입니다. 2024 미 대선을 앞두고 이데일리TV에서 새롭게 특집 방송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좀 캐주얼하게 저희가 방송을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각 진영별로 어떠한 이제 업종들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관련 최대 수혜주는 무엇인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카밀라 해리스 쪽을 맡았고요. 우리 또 같이 나와주신 실전투자연구원 대표 정우영 대표님께서는 트럼프 진영을 맡아서 관련돼서 정보 전달해 주실 거거든요.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 대표입니다. 네, 관련해서 일단 지지율 체크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대선이 지금 TV 토론 이후로 지금 극과 극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TV 대선 토론 전까지 트럼프 쪽의 지지율은 어땠는지 잠깐 간단하게 브리핑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맞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 10시, 한국 시간으로 10시부터 100분 토론 정도, 100분 토론이 있었죠. 자, 무엇보다도 이 토론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접전 중에서도 조금 더 우세였습니다. 한 48대 47 정도의 초접전을 통해 가지고 분위기가 좀 상기돼서 들어갔는데 오늘 토론 이후에 오히려 더 해리스 쪽에 무게추가 기울어지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해리스 관련 종목들이 종가 기준 전체적인 시장을 압도하는 분위기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TV 대선 토론 이후로 카밀라 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1차 토론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바이든 대 트럼프 그 TV 토론에서는 트럼프가 승기를 꽉 잡아갔습니다. 67% 정도 앞서서 당선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2차 TV 대선 토론에서는요. 이 TV 대선 토론을 참관한 참관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 누가 당선될 것 같냐라고서 물어본 결과 해리스가 63%로 앞서간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베팅 업체 쪽에서도 기존에는 트럼프가 51% 확률로 당선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TV 대선 토론 이후로 바로 급격하게 베팅 사이트 쪽에서는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51% 정도 확률이 뒤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지지율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향후 이 미 대선이 대선까지 지금 11월 5일 진행을 하게 되겠죠. 지금 디데이 50일을 앞두고 나서 어떻게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일단 정책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쪽의 정책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브리핑 좀 해주세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무역이 제일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될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품 물품에 10%에서 20% 이상의 보편적 과세 부과를 여러분들의 셀링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특히나 대미국 무역 흑자 큰 국가들을 위해서 국가들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과의 폭넓은 디커플링 분리 추진을 통해 가지고 품목별로 100%에서 최대 200%까지 관세를 먹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이 무역 관계에 있어 가지고 수혜받을 업종과 피해받을 업종이 상당하게 좀 엇갈리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물가 관리에 있어 가지고는 역시나 해리스하고의 완전히 디커플링 형상이 나타나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냐? 에너지였습니다. 네. 에너지, 화석연료의 에너지의 정책을 폭넓게 잡고 그로 인해 가지고 물가를 잡겠다. 다시 말해서 현재 해리스 쪽의 기존의 정부 방침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바이든 정부의 IRA 감축법은 오히려 더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좀 상기시킬 수 있다라는 정책과 반대로 에너지를 많이 뽑아내서 많이 시출을 해서 에너지 물가를 잡고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물가를 잡는 정책을 좀 펼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정책적인 부분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알아보고요. 이 카밀라 부통령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반대되는 부분들도 있고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차이는 이 보호무역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바이든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는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투자를 많이 단행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지원법과 이 IRA 법안 관련해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지금 현재 수혜도 받고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지금 공장들도 많이 지금 착공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이 IRA 법안 자체가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뻔했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TV 대선 토론 이후로 국내 증시에서는 일단 배터리 관련 기업들 특히 시총 상위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무려 5%대 가까운 강세가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미중 경제 관계 관련해서는 사실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국 우선주의 관련해서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를 이제 유지를 하는데 이 트럼프 쪽에서는 중국의 관세 부과도 강하게 때리고 대신에 10% 동일하게 모든 상품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를 때리자라고서 이야기를 하는가 한편 해리스 쪽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관세를 부과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가장 좀 강하게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이제 기업들도 부응할 수 있게끔 세액 공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조세 부분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가장 큰 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기후 쪽과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상반된 내용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또 저희가 또 관련 종목들도 꼽아봤거든요. 예. 바로 이제 이어서 관련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이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끔 가장 대표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정책 중에서 관련 수혜 종목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이제 진영에서는 예. 이제 어떤 이제 그 정책에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우리 국내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까요?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보호무역 쪽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관세에 관련돼 있는 섹터를 좀 봐야 되는데, 자, 모든 수입 품목의 이 보편적 관세 10%에서 20%의 보편적 관세 부과를 통해 가지고, 자,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품목과 업종에 대해서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저희는 저는 무엇보다도 IRA법에 들어가 있는 자 무엇보다도 이 CDMO 쪽, 바이오 시밀러 쪽을 우리는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섹터와 종목들을 보게 되면 바이오 시밀러 쪽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셀트리온을 먼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무엇보다도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시초가 대비 양봉을 좀 내다가 오후장 들면서 음봉을 좀 들었습니다. 자, 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바이오시밀러가 오히려 더 이 트럼프의 집권 시, 자, 이 약가 인하 정책의 최대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두 번째로는 자, 바이넥스를 좀 점찍고 싶습니다.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 미국 생물보안법의 자, 이 최대 이제 수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 자, 이 셀트리온과의 협업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 수혜 종목이라고 두 번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역시 바이오시밀러 쪽의 ST팜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 또한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혜 종목이고, 특히나 세계 3위의 올리고 유클레오티오, 올리고 핵산이라고 볼 수 있는 치료제 위탁 생산을 통해 가지고 관련 치료제 상업화가 반드시 본격화됨에 따라 가지고 내년에 큰 수익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뒤따를 것으로 자, 먼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 쪽, 자, 이 화석 연료의 시대를 다시 열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 내년에는 무엇보다도 이 에너지 플랜트 쪽으로도 관심 가져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가 있죠. 자, 삼성 E&A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사 계열의 자, EPC 쪽 설계, 구매, 그리고 시공까지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특히나 올해 상반기 수주 금액으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좀 많이 역별로 되어 있지만요. 자, 무엇보다도 자, 트럼프 쪽의 지지율과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좀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조만간 이 시장의 이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좀 다시 한 번 더 이 우상향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삼성증권까지도 좀 뽑아왔습니다.
자, 삼성증권은 왜 뽑냐? 조금 전에 법인세율에 따라 가지고 해리스 쪽하고 트럼프 쪽하고의 상반된 입장을 좀 내비쳤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정권주,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 정권주의 영업이익도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자, 저는 삼성증권의 삼성증권을 여러분들 5번째로 탑5.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5종목 정도 꼽아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5종목 다 보려고 하면은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이 지금 업종 sek터 내에서도 가장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시는 거 한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자,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셀트리온이 탑픽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올해보다도 내년에 이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이 내년에 이 내년의 컨센서스가 한 5조 원 가까이 나올 수 있고, 특히나 생물보안법 통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내년에 매출과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생물보안법의 통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이 그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이 내년 상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한 개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 시에는 화석 연료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석유화학 플랜트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플랜트 종합 상사라고 좀 볼 수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가 올해보다도 내년에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 시에는 최대 수혜의 글로벌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우영 대표님이 무려 그 제약바이오 기업을 한 3종목 정도 가량 꼽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호 무역에 관련된 입장은 또 같이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꼽아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약기업 관련해서도 이런 제약 섹터 관련해서도 이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진영 간의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진영 모두 다 약가 인하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요. 그렇죠. 해리스 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약가를 인하하냐라고 했을 때 약가를 인하를 하는 기업들에게 세액 공제를 해준다든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진영 쪽 같은 경우에는 약가 인하를 해주되 자발적으로 자율경제에 얘기를 하자, 자율경제에 맡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율적으로 이제 약가 인하를 해주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차이를 두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해리스 관련해서 저는 이제 보호무역 관련해서는요, 사실 대표적인 게 이 IRA 법안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국내에 있어서는 이 IRA 혜택 수혜를 또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이 전기차,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국내에서 지금 미국 쪽에 투자를 단행한 자금 자체가 무려 75조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미국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IRA 혜택 법안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 투자한 지금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 그렇죠. 중에서도 비중이 우리나라가 한 30% 정도 비중을 가져가면서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법안이 폐지가 되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가중되는 그런 이제 자금이 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게 된다면 당연히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 저는 배터리 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에서 1위, 그리고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CATL 다음인 LG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또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이 이제 삼성 SDI, SK온도 있지만 그렇죠. 사실 거의 뭐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또 이런 철강 쪽 관련해서도 수혜를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철강 쪽에서는 이제 수혜를 보게 된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당연히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는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커트제로 보고 있고요. 커트제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철강은요, 또 우리 그 수혜를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우리나라까지도 피해를 또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 쪽은 이제 인프라 쪽 관련해서는 해리스뿐만 아니라 트럼프 쪽으로도 같이 함께 또 수혜가 엮여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한번 또 꼽아봤고요. 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번 이제 보호무역 관련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미국 생물보안법이 하원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 CDMO 기업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4위인가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이제 2032년부터 해서 만약에 이제 그 미국 쪽에서 견제를 하게 된다. 이런 입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했을 때는 그 중국의 물량 자체를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 가져갈 수 있고 그에 따른 지금 대규모 생산 능력을 세계 1위로 지금 또 가져가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거든요. 이제 네. 곧 오공장 역시도 증설이 또 추가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지원법 관련해서는 단연 또 삼성전자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렇죠. 저는 5종목 가까이 좀 뽑아봤는데 예. 그중에서도 사실 뭐 한두 종목 더 꼽아본다 한다면 예. 좀 고민이 됩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은 이 제가 꼽은 5개 중에서 괜찮다 생각하는 종목이 있나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아무튼 뭐 정우영 대표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이제 꼽아본 종목 중에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위주로 기술적인 흐름들도 같이 좀 봐드릴까 하거든요. 예. 오늘 저희가 또 특집 방송이기 때문에 그 주식 보조 프로그램인 이데일리 스핀을 좀 활용을 해서 관련 기술적인 흐름도 봐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데일리 보시죠. 스핀 제가 LG에너지솔루션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을 보시면요. 우리 시청자분들 LG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사실 다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이데일리 스핀 이용하시면 이 관련 기업 정보 관련해서 쭉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이제 왼쪽 하단에 보시면요. LG그룹 계열의 전지사업 부문 전문 업체 차지대 원통형 배터리 양산 예정이다라고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 배터리 업계 쪽에서 많이 좀 양산을 하고 있는 부문은 파우치형 내지는 원통형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또 화재 발생도 전기차 화재 발생들도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형 배터리로 이제 폼 팩터를 조금 더 다변화하자라고서 그 LG에너지솔루션 쪽에서 관련 기조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에는 이 MCM이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 하이엔드 배터리 위주로만 만들어 오다가 최근에 이 중국 쪽에서 저가 LFP 배터리 공세로 인해서 그리고 LFP 배터리가 화재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NCM 배터리보다는 화재가 좀 덜 난다라는 측면에서 LG에너지솔루션 역시도 이제 그 LFP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내년부터 이제 르노 쪽에 납품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모멘텀이 지금 현재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상으로도 움직임 또 같이 볼 텐데 일단 외국인 순매수가 최근에 쭉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정우영 대표님, 그렇죠? 네,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쭉 이렇게 스핀상에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저희가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9월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외국인과 당일 기간 매수세까지도 동반해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 이데일리 스핀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상의 움직임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예. 자, 차트를 쭉 당겨서 보니까 어떤가요? 2023년 딱 작년 기점으로 해서 낙폭이 굉장히 크게 이어진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9월 달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8월 달부터 이런 반등 움직임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들어와주기 시작했고요. 예. 해리스 지지율이 딱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선 이슈와 같이 관련해서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 정우영 대표님도 괜찮다 말씀을 주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스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보시면요. 자, 관련 기업 정보. 자, 이데일리 스핀 보시면 정말 좋은 게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한눈에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이미지 보이시죠? CDMO 전문 기업, 삼성그룹 바이오 사업 지주사라고 해서 이렇게 관련 정보가 나와 있는 모습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여기 2024년도 상반기 저희 매출액 어느 정도 냈는지 지금 가늠 안 되시잖아요. 상반기 매출 2조 원 첫 돌파했고 연매출 4조 원 전망 이런 관련 전망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이데일리 스핀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맞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요. 영업이익이 2021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2분기는 증감률이 굉장히 높이
높이 올라간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미국에서 생물보호법을 시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계약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증액을 하자라는 그런 문의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새로운 신규 거래처 쪽으로부터 문의가 많이 들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2분기 영업이익에 있어서 반영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드디어 100만 원 황제주를 등극하면서 신고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데일리 스핀상 차트로 봤을 때는요. 여기 지금 스핀에서 5일선이 검정색 선이고요. 20일선이 파란색 선, 60일선이 빨간색 선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평선 라인들만 이렇게 이데일리 스핀 쪽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술적인 분석할 때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신데 직관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술적인 구간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61선 구간대가 지금 현재 이격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61선 구간대가 지금 88만 원에서 90만 원 선이거든요. 지금 이제 100만 원대 부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90만 원 선만 하방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움직임들 올해는 이제 연내 입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흐름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표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분야를 좀 살펴봤고요. 이 해리스와 그 트럼프 진영 간에도 또 공통적으로 또 엮여있는 또 우리 국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양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부분들 트럼프 쪽부터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 쪽에 이제 양대 어느 정도 이 상호 어느 정도 이제 해리스 쪽하고 트럼프 쪽하고의 상관관계가 있는 쪽을 먼저 보시게 되면 자, 저는 먼저 조선 쪽으로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은 어쨌든 뭐 이 여러분들 그 2028년도 최대 2028년, 2027년도까지의 우리나라의 LNG뿐만 아니라 벌크 컨테이너까지도 대부분의 수주가 모두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수 있고 특히나 제가 담당하고 있는 트럼프 쪽에 이 당선이 될 경우 조금 더 이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요. 네. 지금 최근에 조선업이 파업 때문에 지금 주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 네. 저도 지금 조선업종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걱정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런 기회에 매수의 관점으로 좀 더 접근을 하고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파월 리스크. 자, 어찌 보면 이 매년 하고 있는 하나의 뭐 연례 행사처럼 여기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3분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이제 이 주가가 좀 미끄러지고 시장에서의 좀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더웠습니다. 자, 우리 주식 와이프님 많이 더웠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철강 쪽, 이제 이 철판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말 그대로 조업 일수도 좀 줄어들고, 파업 리스크도 좀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3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조금 더 미끄러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으로 이번에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네, 그 다음 종목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지금 현재 이 건조 능력뿐만 아니라 이 건조 능력뿐만 아니라 MRO 쪽의 실증 능력이 아주 저조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MRO 쪽뿐만 근데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MRO 관련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MRO 관련해서 약간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MRO는 말 그대로 유지 보수 정비. 자, 유지 보수 정비라고 해서 여러분들 노후 선박에 있어가지고 관리를 다시 한번 더 체계적으로 해주는 것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미국에는 그런 능력 자체가 아주 노화되고 이 산업 자체가 아직 지금 산업 자체가 이제는 성장 섹터가 아니라 노후 섹터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 없다 보니까 쇠퇴하기 위해 많이 쇠퇴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진영 쪽에서의 과거에 이 국방부 대행으로 있었던 크리스턴 밀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이 조선업계가 지금 미국의 이 해군에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존재라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요즘 분위기는 이 조선업종 섹터가 트럼프 쪽에 조금 더 이 귀 기울여져서 좀 움직이는 느낌이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방산 쪽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방산도 봐야 되겠죠. 당연히 방산은 이제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방산, 자, 미국의 국방 예산 증대뿐만 아니라 자, 우리나라를 보고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잘 사는 국가, 네. 너희는 너희가 지켜라. 뭐 이런 이야기처럼 네. 자, 우리나라에게만 이야기했겠습니까? 대만에 가서도 이야기하고요. 자, 전 그죠. 세계 돌아다니면서 자, 이 너희들은 너희들이 지켜라라고 하는 만큼 자, 국방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 우리나라의 방산 업계가 트럼프 관련 업종으로 좀 묶여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또 여기서 또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인프라 네.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미국의 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석유, 석탄, 전통 에너지 인프라 확장을 통해 가지고 그에 관련된 업종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선 트럼프 트레이더의 이 관련 업종으로 좀 묶여 있는 중이죠. 네, 그 관련해서 한두 종목만 조금 더 이제 이데일리 스핀 이용해서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차트가 일단은 이 고점 대비 한 10%에서 한 12% 정도 좀 미끄러져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 시장의 이 우려와 함께 시장에서 노조 파워 리스크뿐만 아니라 계절적 요인 그리고 트럼프 쪽에 좀 조선 업종에 전반적으로 좀 시계추가 조선 업종이 트럼프 쪽에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차익 매도가 조금 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이 조금 아쉬웠죠. 이 대선 토론에 있어가지고 트럼프의 좀 더 지지율이 좀 나왔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 종가 기준에서의 60일선, 21선 돌파인 캔들도 한번 나올 수 있었는데 자, 좀 아쉽게 5일선 안착하는 것까지만 만족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HD 한국조선해양의 전체적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쭉 우상향입니다. 큰 그림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이 짝꿍댕이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추세 우상향의 자, 이 마지막 자리가 좀 하나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일단 한 종목만 살펴보고요. 네. 제가 일단 꼽은 해리스 쪽 관련 진영의 한 5종목 정도만 살펴보면 네. 일단 조선 쪽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관련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올해 그 선박 수주 관련해서는 지금 조선업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수주량을 달성하기도 했었고 무려 네. 그 이상 120% 정도의 수주량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고부가 같이 선박만 쏙쏙쏙쏙 골라서 수주를 이제 받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그렇죠. 상황 속에서 그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기술 개발 역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선업황에 대한 수혜가 그래도 그 만약에 해리스 행정부가 만약에 들어서게 된다면 추가적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을 꼽아봤고요. 아까 예. 말씀하셨을 때 좋네요. 하나오션도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하나오션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조선 3사 중에서 주가가 좀 많이 못 올라간 편에 해당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현장 경쟁력이 약화가 돼서 HMM에 납품해야 되는 지금 선박도 제대로 납품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단순하게 MRO 이슈만 보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것 같다라고 보여져서 일단 조선 쪽에서는 저는 최고 탑픽을 HD 현대 한국조선해양을 한번 꼽아보고 싶고요. 방산 쪽에서는 저는 종목을 한 2종목 정도 한번 보고 있는데 일단 네. 대표적으로는 그 K2 전차 만드는 현대로템 꼽아보고 싶어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로봇 관련해서도 같이 이제 이슈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램보 로보틱스와 같이 함께 로봇 개를 또 개발을 하게 돼서 이 테러용으로 이제 군 작전 때 이제 투입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현대로템이 사실 철도 쪽으로도 사업이 지금 잘 순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극대화 시너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보고 있는데요. 주가 움직임도 이데일리 스핀 통해서 잠깐 한번 볼게요. 자, 네.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그 시청자분들 차트 보실 때 그냥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라인은 5일선 같은 경우는 단기선, 그리고 20일선 같은 경우는 심리선, 생명선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심리선, 생명선을 상방으로 뚫으면 골든크로스, 하방으로 이제 뚫으면은 이제 데드크로스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60선이죠. 분기선. 분기선에 해당하는 이 구간이 지금 최근에 한 45,000원 부근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눌림목이 만들어지는지를 보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방위비를 사실 늘리자라는 기조에 있어서는 이 양측 다 모두 다 동일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 유럽 쪽에서 사실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그다음에 중동 쪽에서도 수주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방산 쪽 업황 관련해서는 사실 아직 그 업황이 끝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현대로템 꼽아봤고요. 현대로템만 또 보기엔 좀 아쉽잖아요. LIG 넥스온 같은 경우에는 청궁. 그러니까
에너템이나 LIG 넥스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만의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방산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업들은 전투기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방산 종목군들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차트상으로 봤을 때 LIG 넥스온 잠깐 한번 볼게요. 예. 자, LIG 넥스온도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근래 다시금 추세가 캔들이 지금 한 2개 정도 나왔거든요. 특히 이 TV 대선 토론 이제 끝나고 나서 LIG 넥스원이 추세가 반등으로 지금 전환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LIG 넥스원이 지금 주가가 다시 좀 살려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현대로템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눌림목에서 지지받아주는지 여부가 LIG 넥스원 흐름을 보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 쪽으로 했을 때는요, 하나솔루션 보고 싶은데요. 하나솔루션 사실 태양광 쪽 사업이 지금 이제 대규모 투자를 미국 쪽에다가 단행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에 있어서는 사실 좀 주가상의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중국산 태양광 이제 모듈 패널들이 지금 매물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연말까지 그런 관련 매물을 미국 쪽에서 소화한다라고 치고, 그리고 이제 지난 6월 달부터 이 태양광, 중국산 태양광 쪽에 관세 부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빠르면은 그 연말 끝자락 내지는 내년 초부터 기점으로 해서 하나솔루션의 이런 태양광 패널들이 판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대규모 공장 프로젝트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가동이 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공장이 완전하게 다 착공이 되게 된다면은 이 태양광 관련해서 밸류체인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 IRA 세액 공제까지 만약에 받게 되잖아요. 사실 이게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올해는 이 하나솔루션이 IRA 세제 혜택을 1,800억 정도 받았습니다. 예. 근데 내년에 받게 될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컸어요. 1조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해리스가 이어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액공제 혜택, 1조 원이 넘는 세액공제 혜택을 하나솔루션이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관련 수혜 종목으로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삼성물산인데 사실 저는 좀 보수적으로 봤었거든요. 사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하면은 태양광 하면은 하나솔루션이에요. 그런데 TV 대선 토론이 어떻게 될지 사실 미지수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삼성물산을 이제 이 지금 공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탑픽으로 한번 꼽아봤었는데, 사실 요즘에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밸류 프로그램 수혜도 받으면서 또 올라가잖아요. 삼성물산이 사실 뭐 건설 사업 파트, 뭐 상사 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수소, 태양광, SMR.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복합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삼성물산을 저는 이제 꼽아보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TV 대선 토론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물산보단 저는 하나솔루션을 좀 꼽아보면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제 탑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예.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카밀라 해리스 대통령 하면은 우리 국내 증시에 세마 관련 종목들이 급등락이 좀 강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는 가상화폐, 남북 병역 관련된 테마 종목들이 급등락이 좀 심했었는데, 관련해서 좀 탑픽으로 꼽을 만한 그런 종목들 뭐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쪽의 가상화폐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정책 이 변화가 좀 있죠. 다시 지지를 한다라고 했던 마리아나뿐만 아니라 낙태권까지도 오늘 여러 열띤 토론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트럼프 진영에서는 제일 지금 강세 흐름과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가상화폐 쪽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상화폐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선 자금 자체도 대선 자금 자체도 지금 가상화폐로 좀 받고 있고, 앞으로 미국의 가상화폐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공언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 김정은을 향해 가지고는 뭐 프렌드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대북 정책에 있어 가지고 유화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강압적인 제재와 협상 병행을
병행을 통해 가지고 정상 간의 대화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 이제 대통령이 되게 되면 직접 만나서 대화로 풀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만남뿐만 아니라 대화 자체도 불가능하다라는 입장과 함께 대조적인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이었습니다. 자, 이 마리아나 관련법에 있어 가지고도 이 트럼프 쪽에서도 자, 우화적인 이 제스처를 내딛고 있죠. 자, 이 방식은 틀리지만은 마리아나법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또 지지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는 이 트럼프 관련 종목들에서 자, 보셔야 되는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자, 위메이드 맥스는 오늘 좀 재료가 뜨다 보니까 아침 일찍 갭상승해서 음봉이 났는데, 자, 무엇보다도 이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있는 위메이드 가족들이다 보니까, 자, 오늘 다른 재료로 인해 가지고 좀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는 갤럭시아 모니터리입니다.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인데, 자, 오늘의 음봉이 났죠. 오늘의 음봉이 나는 거 지지율이 좀 미끄러지는 바람에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이 좀 하락 추세를 오늘 좀 두드려 맞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갤럭시아 모니터리는 지금 쌍봉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5일선 후에서 네. 사실상 오늘 5일선 후에서 만약에 지지율이 좀 더 나오고 비등비등하게끔 토론이 마감이 됐다면, 네. 이제 이런 셀음봉이 안 나오고 오히려 더 단봉으로 음봉이든 단봉이든 음봉이든 양봉이든 맞힐 수 있었는데, 오늘 대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양 진영의 관련 종목들이 장대 음봉이냐 장대 양봉이냐의 격차를 내면서 마감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소개는 하지만, 자, 지금 식은땀이 흘리는 중입니다. 네. 좀 난찬 입장에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감안해 주시고요. 저는 궁금한 게 K옥션은 왜 트럼프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건가요? 자, K옥션은 말 그대로 STO 쪽의 가상 토큰 쪽이라고 좀 볼 수 있죠. 네. 연관성을 굳이 따지자면 다리를 건너서 연관성인데, 그에 관련되어 있는 마리아나는 안 그럴까요? 아니면 낙태권은 우리나라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그에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주식 환경이 또 어느 정도의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또 관련주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배팅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옥션도 K옥션 같은 경우에도 STO 관련주 가상 토큰 쪽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토큰 증권 발행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토큰 쪽의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오늘 지지율이 좀 더 나았다라면 인디F 같은 경우에도 네, 남북 경협주잖아요. 남북 경협주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자, 이 7월 달에 그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로 지지율이 급상승했을 때에 이 600원짜리가 거의 1000원까지 자, 40-50% 급등했을 때가 있었고요. 자, 어제까지 분위기가 좋았다가 오늘 자, 무엇보다도 캔들을 보시게 되면 급락을 통해 가지고 또 마감이 좀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괜찮네요. 보셔야 되는 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일신석재도 트럼프 트럼프 관련 남북 경협주 종목인데, 오늘 캔들을 보시게 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일선의 단봉의 양봉으로 추세 우상향이다가 오늘 세름봉 마이너스 18%를 두드려 맞으면서 자, 트럼프 쪽의 분위기를 일신석재의 캔들을 통해 가지고 여전히 네. 분위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보통 이런 테마 종목들은 트레이딩용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관련 테마 중에서 그래도 굳이 좀 봐야 하는 종목이 한두 종목 정도는 그래도 이 종목은 봐라 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5일선에서 살아 있어야 되고요. 추세가 그래도 살아 있어야지 이 종목이 살아 있다, 죽었다라고 좀 네.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지금 다 자, 죽은 것 같아요. 예, 좀 부끄럽습니다. 시간단위 지금 흘리는 중인데요. 자, 위메이드 맥스가 그래도 5일선에 살아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갭상승해서 음봉은 났고 재료가 오픈이 됐지만은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서는 5일선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굳이 따진다면 토큰 쪽, 다시
말해서 가상화폐 쪽에는 위메이드 맥스까지만 좀 보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외국인 거래량도 지금 스핀 통해서 보니까 계속해서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중이긴 하네요. 위메이드 맞습니다. 맥스, 네, 일단 뭐 트럼프 관련 테마도 들어오고 있고, 사실 게임 종목들 최근 또 한번 좋았었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 모멘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카밀라 해리스 쪽 관련해서 관련 테마를 한번 볼까 하는데요. 사실 예. 이 해리스 테마 하면은 대표적인 게 사실 이제 대마 관련 테마가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특히 우리바이오나 특히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영상 촬영일이 이제 9월 11일인데요. 예. 9월 10일 기점으로 봤을 때 오성첨단 소재가 장 막판에 급등세가 한번 나왔어요. 아, 트럼프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지 발언까지도 이제 겹쳐지게 되면서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일단 이 오성첨단 소재는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의료용 관련 테마 관련주로도 엮여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자회사 쪽에서 그 뇌질환 관련해서 퇴행성, 그 알츠하이머 쪽 연구 개발할 때 이 대마 성분을 이제 유래 추출을 해서 이제 연구하고 있다라는 관련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으로서 사실 국내에서는 이 대마 관련주 했을 때 가장 또 대표적인 그런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우회를 해서 만약에 카밀라 쪽으로 이제 지지율이 높지 않을 경우까지 좀 고려했을 때 예. 화장품 쪽으로도 좀 같이 볼 수 있는 복합 모멘텀 관련 종목 한국 BNC를 봤었거든요. 한국 BNC는 네. 대마 화장품도 만들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했었던 게, 아니 대마 화장품은 그럼 합법화 됐다는 건가 싶잖아요. 예.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의료 대마 관련해서는 합법화가 되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이 한국 BNC 자회사 쪽에서 만든 그 대마 화장품 있잖아요. 예. 대마 줄기는 대마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천연 유래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예. 해서 이런 대마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최근 우리 국내 증시에 또 화장품 관련 업종들 지금 미국향 수출 지금 모멘텀 타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 화장품 업종 섹터 수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비만 치료 관련해서도 국제과제 이슈가 또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차라리 대마 관련주 볼 거면은 저는 좀 이게 좀 우회적으로 한국 BNC 쪽을 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그래도 대장인 것 같아서 오성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은 트레이딩 하실 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맞습니다. 싶고요. 뭐 이 지금 양수 겸장으로도 볼 수 있고 재료의 복합적으로도 엮여 있다 보니까 한국 BNC도 좋게 보이지만은 네.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좀 안 실렸기 때문에 네. 주도주라고 말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에 꼭 필요하던 차트는 지금 현재 우리 바이오라든지 오성 첨단 소재가 네.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저는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낙태권도 한번 좀 봐드리자면, 낙태권 관련해서는 이제 또 사업피임약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현대약품이나 이제 CMG 제약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런 이제 낙태권 관련해서 테마로만 이제 올라간 종목이라고 한다면, 네. CMG 제약은 사실 아직까지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횡보 중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조현병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인상 또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관련 또 모멘텀이 또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피임약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조현병 관련 치료제 지금 관련해서 좀 인상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관련 모멘텀도 본다면 CMG 제약도 충분히 좀 대안으로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낙태권 관련해서 테마 관련주로는 CMG 제약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메디케어 관련주 셀바스 헬스케어가 강세 움직임이 TV 토론 끝나고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셀바스 헬스케어를 이데일리 스핀 통해서 좀 같이 봐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흐름을 보면요, 사실 이런 종목들이 개인들이 또 좋아하는 종목군이다 그렇죠. 보니까 개인 순매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래 네. 한 4거래일 정도 연속해서 이제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핀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만 유명한 제품이 자동 전자 혈압계라고 보면 됩니다. 네. 병원 쪽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점유율 1위라고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데일리 스핀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쉽게 정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전문가들도 사실 관련 내용들을 시장에 뭐 2,400, 500개 종목들 다 숙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게 단기 트레이딩, 사실 이런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제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데일리 스핀 통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정보를 보시면
보시고 나서 매매 트레이딩 하시면은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말 그대로 맞습니다. 자, 셀바스 헬스케어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종가 네. 기준으로 고가로 마감이 되어야지 이제 자기 종목, 그 종목이 이제 그쪽에 관련 섹터에 편입되고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CMG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시점이 돼서도 거래량이 안 터지고 좀 움직이지 않았다면 관련 섹터의 테마로 말하기에는 아직 좀 머슴한 그런 네. 게 없잖아 있죠. 저는 그래서 셀바스 헬스케어 이데일리 스핀 봤을 때 지금 61선도 돌파했고요. 21선도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이런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은 꽤 강한 이제 움직임이라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줬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한 2, 3거래일 정도까지도 흐름이 좀 더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충분히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메디케어 쪽으로는 셀바스 헬스케어도 일단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지금 관련 종목 중에서 일단 대마 쪽으로는 오성첨단 소재 그리고 메디케어 쪽에서는 TV 대선 토론 끝나고 상한가를 간 셀바스 헬스케어를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다라는 점 탑픽으로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시 오늘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오늘 증시에 반영되어 있던 종목들의 이 종가 캔들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말이 많았죠. 말이 많고 오늘 끌고 오는 이유가 네. 오늘 저희 트럼프 진영 쪽에서는 초상집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할 말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네. 종가 기준으로 대부분이 세른봉이 나왔기 때문에 종목을 또 설명하기에도 머선합니다. 뭐 종목을 설명을 하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매매의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대부분이 세른봉, 다시 말해서 이탈하는 음봉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시간이 아직까지 50일 정도 남았으니까요.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지켜보시면서 이 관련 종목들 섹터도 좀 지지 캔들이라든지 추세적으로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가지고 매매의 관점으로 네. 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지금 종목 관련해서 너무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요. 예.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라고서 궁금증이 그렇죠. 생기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트럼프 진영 쪽에서 그나마 가장 제일 베스트 하나 꼽자면 어떤 종목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 자, 오늘 촬영하고 있는 시간 기준으로는 사실상 대부분이 세른봉을 좀 많이 받고 음봉을 세른봉과 함께 추세 이탈이 대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저도 이 말씀드리기가 좀 미안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탑 종목을 좀 뽑아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셀트리온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셀트리온은요, 지금 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 가지고 오늘 좀 음봉을 좀 맞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식 와이프님이 말씀하셨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같은 섹터의 음봉을 맞았지만, 자, 무엇보다도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양 진영 누가 이 대선의 판도를 가릴 수 모르지만은 내년에 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자, 이 CDMO 쪽 바이오 시밀러는 양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올해 자, 미국 출시 신제품의 3종 매출이 본격화한 외형 성장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시너지가 이제는 합병 비용이 좀 줄어들고 3분기에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올 거로 판단이 되는데 네. 자, 판단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기업 실적을 보시게 되면 특히나 3분기 급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2,200억 컨센서스로 함께 전분기 대비 210%의 성장과 함께 2025년도에 드디어 매출 5조 원을 돌파할 수 있는 예상 컨센서스가 나온 만큼 현재 자리는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그리고 트럼프 쪽 그리고 양 후보 모두 다 양 후보 모두 다 관련 업종으로 볼 수 있는 CDMO 쪽, 다시 CDMO 쪽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쪽에 저는 셀트리온이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이 또 지금 잘 가는 장세잖아요. 셀트리온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제약과 합병을 해야 한다라는 또 부담감이 있어서 아직까지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는 기왕 이게 CDMO 쪽으로 보셔라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럴 바에 글로벌 지금 4위 하고 있는 또 국내에서는 지금 또 황제주로 등극이 돼서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저의 탑픽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또 바꿀까요?
우리가 이렇게 또 끝나면 아쉽잖아요. 네, 네. 바꾸고 싶어 하시는데 네. 그러면 정우영 대표님이 보셨을 때 제가 오늘 골라온 종목들 있잖아요. 네. 골라온 종목들 중에서 가장 괜찮다 싶은 종목 뭔지 말씀 주시죠. 저도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역시 좋습니다. 네, 저는 정우영 대표님 종목 중에서 예. 원래 저는 셀트리온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저희 정우영 대표님이 방송하기 전까지 현대로템을 말씀을 주셨는데 예. TV 대선 토론 끝나고 나서 마음이 바뀌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지금 동시적으로 저는 이제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 셀트리온을 지금 꼽아보고 싶긴 하거든요. 가장 예. 괜찮은 종목 중에서는. 예. 그럼 지금 동률이잖아요. 그렇죠. 양보하시겠어요? 네,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지율도 작게 나왔고요. 이제 나머지 이제 50일 동안의 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매매 수익뿐만 아니라 관련 종목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해리스 쪽의 관련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더욱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오늘 정말 수많은 종목들도 많이 살펴보기도 했었고 또 네. 그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삼성 바이오로직스 꼽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예. 정말 특집 방송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연휴 즐거운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정우영 대표님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지지율이 좀 낮게 나왔지만은요, 남은 50일 동안의 트럼프 진영에서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여러분들 꼭 관심을 꼭 가져보시고요. 남은 추석 연휴 맛있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푹 쉬시고 정규장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특집 방송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정보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에 대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정보일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에게 있음을 유의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